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웨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끼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주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관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안철수 후보 측에선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 문 후보가 처음에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맞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에 의해 당시를 재구성한 후에야 정리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정리된 입장도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와는 다르다고 하니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송 전 장관의 메모와는 정반대의 메모가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중요했던 부분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메모했을 수 있죠. 이 사안은 그렇게 선거기간 대부분의 공방이 돌아가듯 아무리 반론이 나와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주장을 더 믿어주는 걸로 각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방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과연 정반대의 내용을 애초 크기대로 다뤄주겠는가?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만큼 크게 다루겠는가?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메모가 아니라 그거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 그리고 그 기울기를 계속 강화하고 활용해 왔던 언론들. 이 문제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면 딱 알거든요. 아, 오늘 말이 꼬이는구나. 많이 못 주무셨나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을 열 때. 계속 여셔야 되는데 또. 브리핑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또. 심지어는 월요일이시네요. 네. 네. 발음을 해도 잘 잊어버리진 않는데, 하다가 잊어버리고만 또. 자,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는 네. 제가 봤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선관위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고요. 정치 분야만 했습니다. 뭐랄까요. 여태 토론회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토론회 규칙은 저희 바로 직전 토론회하고 똑같았는데, 후보들이 좀 적응돼서 그런지, 예. 우선, 후보들 간에 오갔던 공방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포문은 심상정 후보가 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칭 대증분제 사건에 관련해서 사과를 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유승민 후보 또한 함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요구했죠. 예, 뒤늦게 또 이야기했는데요. 홍 후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기에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고해성사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뭐, 요 사안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틀림없이 이슈가 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공방이 오가나 했더니 이제 결국은 사퇴하라는 쪽으로 공격이 오갔고 저희가 준비한 컷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던 공방인데 토론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입장을 강하게 정리한 거죠. 예, 실제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면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오갔던 유일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공방 중에는 이거밖에 뽑을 게 없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아마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에 의해서 거론됐던 장면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그 전에 저희가 수준을 뽑은 게 뭐죠? 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뽑았군요. 예. 이건 크게 화제가 보면서도 내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예,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계속 이름이 올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자신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건요. 자신이 갑철수냐 안철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민주당 문건으로 보이는 네거티브 문건에 있는 이름 때문인 건데 이것을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따져 물은 거고요. 또 이어서 자신이 MB 아바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떠도는 얘기 가지고 질문을 하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토론 총평할 때 한번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공방에 대한 반응이, 인터넷상에서는 보자마자 내일 굉장히 뜨겁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 못 보신 분 있을 테니까 저희 컷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화법은 처음부터 이 주제를 꺼내든 걸 보면 준비해온 건데요. 그죠? 맨 처음에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말하자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 들고 나온 프레임인데, 여기 끝나고 나서 총평할 때 얘기를 해보죠. 이거 왜 이렇게 전략을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갔던 공방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론할 만한, 대화였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대답을 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에게 초대 평양대사 약속했냐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박지원, 보수 후보들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죠. 박지원 상황,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초대 평양대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초대 평양대사라는 직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멘트인데, 이걸, 그 프레임을 써먹은 거죠. 박지원 상황 프레임에.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 작년에 그런 이야기 여러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것을 이제 초대 평양대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로 한 건데, 이걸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네. 지난번 21일 유세 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평양대사라는 게 평양대사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 관계를 잘 풀고, 그게 자기 마지막, 남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멘트인 걸 유승민 후보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예.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저희 대화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유승민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한 것은, 실제 구체적으로 평양대사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그걸 모른 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되칠 수 있었는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멘트도, 틀림없이 이런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을 텐데, 예, 자, 총평할 때 다시 논평하겠습니다. 이런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오갔습니다. 자. 또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공방도 있어요. 그죠? 네. 북한 인권 거리한 표결을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들통날까봐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님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라고 느꼈는데 대선 길목에서 구태연한 색깔론 실망스럽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봤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론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레임 싸움이죠. 한쪽은 정부라고 공격하고 한쪽은 색깔론이라고 대받아치는 프레임 싸움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등장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서로 프레임으로 싸운 거죠. 짧게.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에 또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가 관련 질문했습니다. 문 후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할 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요.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어서 안보장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봐도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 다수가 기권이고 본인만 찬성했다고 하는데 북한을 물어보고 다수 기조 바뀌었으면 타당하다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네. 이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예.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네, 2차 토론 때도 똑같이 색깔론 좀 그만하라면서 토론을 정리해버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그 거죠. 정북과 색깔론이라는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심상정 후보가 가운데 끼어든 거죠. 예. 그만하라고.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자, 그리고 또, 각 후보 간의 공방들 저희가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같은 공방이 또 있죠. 예. 네, 홍준표 후보가 먼저 1심의 사건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위키리크스 폭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문재인 후보가 그것이 근거라면 성완종 회장 메모에 나와있는 홍 후보도 유죄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홍 후보가요. 그러면 성완종 회장 사면 참여정부에서 왜 2번이나 해줬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위키리스 거를 통해서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그런데 성완종이나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네,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화냈던 순간이에요. 네. 성완종 전 회장 얘기만 나오면 홍준표 후보는 흥분합니다. 홍준표 올라가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메모에 등장하기만 하면 다 유죄인가. 사실 좋은 공격인데 이거 잘 대받아쳤어요. 참여정부에서는 왜 2번이나 그럼 성완종 회장을 사면했는가. 참여정부 초기와 말기에 각각 2번의 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뭐 기사로도 나와 있으니까 그 기사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대받아 쳤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 여기서 한 번 더 대받아 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대받아 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이는 또 한 번의 인상적인 공방이 오갑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음 컷인데,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방을 얘기하고 나는 나중이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그것도 저희의 공약입니다.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예, 주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찰도 그럼 검찰하고 똑같네요. 예,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대목에서 빵 터졌어요. 두 양반에게 공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합의를 해가지고 정반대에 있는 두 양반이 빵 터졌고 그리고 이제 이미 컷이 나가버렸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게 거의 유일했죠. 네. 네, 얼굴 보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자 홍준표 후보가 자기를 좀 보고 말아라. 국민이 조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퉁명스럽게 데리고 한 거죠. 네, 이건 이미 컷을 들었으니까 다시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보겠다.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지 않겠다. 네, 앞에 화면만 바라보고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전략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 나왔던 거죠? 토론회 거의? 중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질문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쳐다보겠다고? 예. 자, 토론회를 마친 이후 현장에서 기자가 스케치하는 것도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통상 토론회 끝나면요. 각 후보들한테 기자들이 붙어서 오늘 토론회 어떻게 치렀냐 질문을 합니다. 당사자한테 묻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표정이 좀 엇갈렸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압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뜨긴 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토론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승민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즐겁지 못했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평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는 높은 점수를 스스로 주겠다면서 지난번에는 55점이었지만 이번에는 80점 정책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토론의 첫 번째 목표가 자기 기본표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자기로 끌어와서 표를 확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 지지표를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는 건데 여기까지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표를 1번, 2번 목표까지 이룬 사람, 표를 확장하는 데까지 성공한 사람은 저는 심상정 후보였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잠깐 거론했던 지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겹치는데 또 문재인 후보를 직접 공격해버리면 정권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 있는 진보적 유권자층이 정서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차별화해서 사표 방지 심리도 뛰어넘어야 하고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오래된 숙제인데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격받는 걸 차고 들어가서 유승민 후보의 공세를 측면에서 차단해서 낡은 색깔론이라고 대받아 쳤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빨간편 선생님처럼. 네,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긴 그랬죠. 있었습니다. 말이 모호하다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물을 건 물으면서도 예. 그 유승민 후보의 공세는 차단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남는 장사를 했던 것 같고. 정책 이야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함께. 그렇죠. 예. 성공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목표, 자기 지지표를 확실하게 지킨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표는 확실히 어필했다고 봐요. 예. 확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강한 태도로 일관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자기 지지자는 지켰어요. 이분은 자기 지지자들은 잘 지켜요. 어제 약간 힘이 빠져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약간 불쌍해 보여서 자기 지지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동호 반복을 좀 많이 했다. 왜냐하면 지난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포인트들 안보 공략한다든가 토론자로서는 한 가지를 물고 계속 토론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태도인데 대선 후보한테는 전인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이 좀 너무 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표 충성도가 아직 약한 유승민 후보로서는 똑똑한 후보로는 포지셔닝 했는데 열광한 후보 여기까지 갖기에는 좀 어제 주춤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이 토론 지원팀을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선거라는 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 싸움.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기세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자기 지지자들의 기세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봐라 하면서. 옛날 전쟁을 할 때도 그랬어요. 실제 전쟁할 때도 막 상대 진영에 욕설을 퍼붓고 상대 장군에 대한 모함을 막 하고 전쟁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또 상대방은 이거 해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바쁜 선거인데 나는 뭐뭐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네거티브라는 게. 그래서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는데 선거에서 가장 나쁠 게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제 놀랍게도 안철수 후보가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전략으로 나왔단 말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MB 아바타 갑철수. 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네거티브를 한다 이걸 강조하라는 전략이었는데 유권자들 기억 속에는 그게 남지가 않아요.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나쁜 전략인데. 그렇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게 유명한 네.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본인이 먼저 꺼낸 걸 보면 본인이 그런 프레임을 준비한 건데 이건 전 팀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토론 준비팀에서. 정말 이상한 전략이었어 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사자 토론. 5자까지 이 스튜디오에 못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4번 후보까지 잠시 후에 이어질 텐데 4번 후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왜 우리 후보를 빼느냐. 다음 토론에 대해 다음 후보로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해봤더니 네 분 이상 도저히 안 들어와서 1, 2, 3, 4번 사자 토론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사상 최대 인원을 한 수제에 모셨습니다. 4당 캠프의 뭐랄까 이거 이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이빨들을 저희가 모시고 사자 토론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자 토론회 했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질서도 없는 데다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규칙을 간단하게 정했는데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빙의 후보 이름을 말하고 상대방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빙의. 두 번째는 지명해서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 한 사람만 지목해서 두 분 사이의 공방이 2회 이상 이어지면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끊고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태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란 대체 후보, 홍준표 후보 대변인 정태욱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바른정당 의원. 네, 유승민 후보 캠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측 장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이 초선 의원 노는데 재선이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선수로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수로. 자, 우선 몸 푸는 의미에서 본인 캠프의 후보를 제외하고, 예, 어차피 본인 후보 캠프는 칭찬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 캠프, 다른 사람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사람만 지목하셔도 되고, 세 분 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 제가 4명을 총평하셔도 되는데, 짧게,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번. 말씀하실 때, 네. 제인입니다. 혹은 문재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철이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 그래요? 예. 예. 문재인 후보 쪽입니다. 너무 네. 길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제인. 오케이. 네, 네. 제인 쪽입니다. 아니, 말이 빙이에요. 예. 제인입니다. 아, 제인입니다. 네. 예. 제인. 어제 다른 후보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다른 후보만. 어제 저도 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도 너무 못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아니, 토론회가 제가 본 것만 해도 3번째인데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 갈수록 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구죠? 다 알던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합니까? 너무 또 견제한다 그럴까봐. 네, 여기까지 아까 우리 좀 저기 기다리면서 다 합의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자, 그러면 2번. 예. 저는 뭐 총평을 하라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니, 준표입니다 하셔야 아, 예. 대란대치. 대란대치입니다. 대란대치요? 예, 대란대치 홍준표. 너무 길어요. 예. 그럼 두세 자 정도로 해주세요. 스트롱. 대란대치 간단하잖아요. 대란대치. 스트롱 좋네요. 스트롱. 스트롱맨. 아, 그랬죠. 좋아요. 자, 스트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다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무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너무 자잘한데 너무 매달려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일까요? 예. 예. 자, 3번. 예, 짧습니다. 이거 성공. 예, 짧습니다. 예, 아마 5년 후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각 후보 간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장재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내용면으로 어쩌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치개혁, 외교, 안보 가지고 얘기했는데 5명 모두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없어요. 5명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유승민 후보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2가지 프레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칭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 프레임하고 DJ의 햇볕 정책 그 2가지 프레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과거 회기형 자기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한국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그러고 바로 내가 러시아에 날아가서 푸틴과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 3국의 정례화 이것부터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공약을 좀 발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비전을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는 안보 정책 프레임을 만들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그 공약이 그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장재현 의원님은 의원님 공약을 발표하시고 의원님이 지금 튀어보려고 하시죠. 비기를 안 하시라고. 근데 유승민 의원을 대변 안 할 것도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원년 후에는 장재현 의원이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 보니까. 평론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승민 후보 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별명 있나요, 유승민 후보에? 없죠? 없죠. 그럼 승민입니다. 예, 네, 승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명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지목해서. 예. 지명 양자 토론. 예. 양자 토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명 양자 토론. 빙의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 없이 할 텐데, 자, 1번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저는 제인입니다. 네, 유승민입니다. 어제는 우리 안철수 후보의 편에 좀 유승민 후보 좀 실망스럽던데, 딴 게 아니라 평양대사 발언이요. 그거 그냥 수사 아닙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약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유승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양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많은 유세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평양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유승민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농담이다. 어떻게 그런 걸 농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나하나 하고 나간 거죠. 그건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좀 제가 저 유승민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승엽 의원이 장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이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섀도우 캐머를 짠 거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엽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이제 득담한 거를 가지고 답변이 더 그러니까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농담이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세장 가면 그런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과했다. 예를 들어서 평양대사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담이었다. 그 답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간 거잖아요.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외였다는 거고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박지원 의원이 평양대사 하겠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또 답변이 또 여기까지 두 분 사이의 공모 여기까지 하겠는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를 디펜스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쓰셨고. 디펜스 아닌데. 디펜스 아니지만, 예. 약간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 자, 그럼 홍준표 후보. 예. 스트롱맨. 예. 누굴 쳐보세요? 문재인 후보의 어제 TV 토론에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말싸움을 여러 후보들이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거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중에 문찍 김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그 본질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주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송민순 사건 이런 거 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해명도 하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거는 실제 좋아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북한에다가 달러를 그냥 박스째로 갖다 주는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20배로 아니 제가 들어보세요. 20배 늘리겠다.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예, 그리고 또 금강산 열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먼저 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개개 하나하나 논쟁에 대해서 입시름이나 사실관계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유리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하나같이 안 하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질문이 너무 길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네, 답변을 드릴게요. 제인입니다. 네. 우선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 문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물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0% 넘는 후보는 유일합니다. 지금 들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는 10%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보 말로만 외쳤지 실제로 안보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보수정부 9년도 안보 실패했고 안보 무능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어지간히 해라. 그만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돌아가신 정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제일 싫어하는 정권이 민주정권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정권 정통성 있는 정권에 들어서 뭔가를 하면 자신들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정부 9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활기를 쳤습니까? 핵개발 다 했잖아요. 아니, 그 도로 편을 그렇게 만들어줘놓고 놀게끔 만들어줘놓고 왜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덮어 씌우지 마세요. 한마디 할게요. 아니, 여기 1대1 됐을 때 친구로 오셔도 됩니다. 네.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잘생긴다 이야기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뭐든지, 지지율 순서로 가는데, 지금 실제로 문재인 후보도 객관적인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냐는 건 그보다 10%도 낮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낮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세요. 데이터로 저도 안 그런데 그거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래 되니까 그거는 누가 잘생긴냐 질문에도 똑같이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누가 그래 되기 때문에 경제는 누가 잘 다루느냐 그 문제로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객관적인 그 반론이 될 그 수가 데이터를 없고. 보면요. 경제를 잘 다룰 사람, 그다음에 북핵이나 이런 안보 문제를 잘 다룰 사람, 항목별로 쭉 부정부패를 잘 체크해서 물어보면 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되는데 근데 그 지지율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인 전체적인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는 데 보면은 낮게 나온 걸 내가 유스님 봤다니까요. 뭐 답을 들으셔야죠. 국민들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할 때요.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인상비평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근거가 없죠. 인상비평,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헬로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문 용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분별을 할 때 시중에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확인되는 걸 존중해야죠. 왜 그걸 자꾸 무시합니까?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쳤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론에 뭐 영향받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와 대화한다 이랬잖아요. 다 사고쳤잖아요.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번 더 치시죠. 그건 이제 여론조사 그렇고 독재 정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정부가 독재 정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이미 87년 체제 이후에 전부 다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 있어 가지고. 지난 핵을 개발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누가 했느냐? 그래 본다면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좀 대시고 그 얘기 좀 하세요. 헐렁한 레파토리도 아리랑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3번. 예, 잘 씁니다. 이거 잘 씁니다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찰스가 제인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갑철수 MBI 바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했죠. 제가 했는데. 오죽했으면 토론 주제와 약간 벗어난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많이 벗어난. 네, 그래서 네거티브 그만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근데 그것과 추가로 하나 더 말했어요. 제가 검증의 차원에서 저의 집사람 원+1 채용 의혹 국회 상임위 통해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서 제인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저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고용 정보화를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거다. 우리가 막았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에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다 해명했으니까 당신은 스스로 더 해명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빙의 밀도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자료 요구는요. 저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영종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상임위 안 열려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 열렸다고 해서 안 주던 자료를 갑자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로서 문제 제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국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후보로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 공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예? 서울대 의대 정원이 나왔잖아요. 아닌 거를 자꾸 본부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국회의장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이거 왜 설명 안 다시 물어볼게. 자, 우리가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달라는 것과 정문이 아니거든요. 정문에 나온. 국회의원 차원에 달하는 것과 상임위 차원에 달할 때 비관기관인 다른 기관에서 자료 주는 폭이 틀려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 교사 그런 말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익명에 숨어서 출처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하지 말고 공적인 나라에서 말하면은 반박도 하는 것이고 그 반대 당사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대선 전이 아니라도 대선 이후라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온다는 게 그렇다 한다면은 대선 전에 정리하고 가자는 게 저 찰스의 생각입니다. 저 찰스. 비니 100%. 제인 비니도 위원장님.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제가 잠깐만. 제인입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끝나자마자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다 보고 있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자꾸 남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오로지 반문제를 하려고 후보 나오신 분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받아주시고 그러면. 아니 뭐 반문제라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원래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더 높았는데 저희들이 근접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등 후보 찰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승민에게 물어볼 거예요. 승민에게. 자, 평양 대사 발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어제 이제 토론의 내용 보면 약간의 착오를 불러키는데 그 말을 누가 한 거냐? 그 자리에 박지원이 있고 유성엽이 있는 그 자리에 찰스 제가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찰스 없는 상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유성엽이 있는 그 지역구 사람들에서 한 거예요. 또 게다가 박지원이 평양 대사 하겠다는 말을 어제 오늘 한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나중에 통일되면은 내가 평양 대사 해보겠다 희망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 옆에 있는 지역구 유성엽 오면은 그런 말 하자. 아이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기기만 하면은 이 의원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뭐 저 찰스가 유성엽에게 장관 어디 줄게요. 아니면 박지원에게 대사 우리 둘이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거 분명한 겁니다. 유승민입니다. 찰스 걱정돼요. 토론하시는 모습 보면 지금 걱정돼요. 아니 왜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갑출순이 MB 아바다리 이런 소리 해가지고 디스당하고 이거 쫄쫄 따라다니면서 디스당하는 모습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적절히 답변을 해 나가느냐 그 내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민의당은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너 장관해 이런 얘기는 그냥 의원들끼리 커피 먹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유세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남북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 상태에서 평양 대사 그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어떻게 보면 정략적 이의가 숨어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농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찰스 정말 걱정돼요. 농담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농담이라는 것은 저 찰스의 농담이 아니라 박지원이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 마치 찰스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그런 걸로 농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네. 이 스토리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 보니까 박지원이 농담 여러 번 하죠. 안철수 후보를 그냥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집중 공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말하죠. 토론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유승민입니다. 우리 찰스한테 좀 질문 좀 할게요. 어제 오락가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넘어갔어야 됐다. 좀 얘기 좀, 이제 평양 그 대사 얘기는 끝났고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라고 있다고 표현하지 정확치 않았고 햇빛 정책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표현을 했지.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자, 표현을 여기 다음에 나오면 영상 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햇볕 정책과 대북 환경 정책을 어떻게 양존시킵니까? 자, 햇볕 정책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햇볕에 대한 정책인 것이죠. 대북 정책 중에 햇볕 정책만 있겠어요? 달빛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걱정된다고요. 자, 대북 정책이. 잠깐만요. 제가 말할게요.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달빛 정책과 있었기 때문에, 바람 정책과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정책 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하는 제가 것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북 정책에 햇볕만 하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3차 토론에서는 오락가락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